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경쟁자가 지금 없습니다. 자, 9월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장중 투자 전략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나온 제 기사죠. 간암 1차 치료제에서 경쟁자라 될 수 있는 머크하고 에자이의 간암 1차 치료제 임상 실패 결과가 이제 지난주에 나오면서 이 항암제 개발이 뭐 가장 시장도 크고 이제 개발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벽을 실감하면서 HLB의 9월달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에스모아케가 기대되고 있다. 이런 거죠. 이걸 비교를 좀 해보면요. 리보세라님과 이제 항서제약의 캄넬리주맘의 어떤 병용요법이고, 이번에 실패한 머크하고 에자이는 키트루다가 사실은 이제 뭐 휴미라에 이어서 가장 이제 바이오 의약품에서는 이제 시장 규모가 클 걸로 되는 이제 메인이죠. 병용도 많이 하고 단독도 적응증이 많은데, 여기하고 일본의 이제 에자이의 렌비마하고 이제 병용요법이었는데요. 올해 7월 말에 이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결국은 이 OS 값과 PFS 값이 통계적 유의성 확보를 실패를 했습니다. 뭐 이유를 뭐 들어보면 지금 렌비바가 지금 원체 지금 그 최근에 단독으로 했을 때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걸 이제 대적운을 했기 때문에 키트루다 병용이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는데 뭐 실패했다 요런 어떤 결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보세라님과 캄넬리주맘 같은 경우는 5월달에 일단 이제 OS 값과 PFS 값의 탑라인이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는 소식을 항서제약이 이제 상해 증시에서 공시로 이 부분을 당시 알렸습니다. 그래서 간암은 5년 이제 생존율 자체도 한 20% 밖에 안 되고 강경변을 동반하기 때문에 발견되면 굉장히 초기보다는 후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제 수술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임상 진행할 때도 이 고용암 쪽에서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2007년도에 바이엘의 넥사바가 나왔는데, 이 넥사바 같은 경우는 경구용 저분자 항물질입니다. 요게 CKIT라든지 FIT 뭐 F3 그 다음 베제프 관련되는 부분을 타켓으로 해서 티로신 키나즈 이제 억제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리보세라님의 어떤 베제프 관련되는 기능도 있으면서 이 넥사바 같은 경우에는 뭐 신장암이라든지 갑상선암에도 승인이 되면서 2007년도에 FDA 승인 받았거든요. 그래서 OS 값을 이제 기존보다는 느렸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상당히 이제 후속이 이제 약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으로 나와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렌비마 같은 경우에는 이 에자이가 2018년도에 이제 FDA 허가를 받으면서, 이제 이 부분하고 이제 키트루다하고 이제 병용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렌비마가 지금 최근에 어떤 데이터가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뭐 하여튼 임상 3상에서 일단 결과는 안 좋았습니다. 머크하고 에자이. 머크하고 에자이의 주가가 또 급락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HLB 입장에서는 이 에스모에서 공개되는 이제 이 데이터의 어떤 기대감이 이제 증가되겠죠. 상대편의 어떤 경쟁 약물들이 이렇게 약세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반대편으로 수혜가 되는 게 있죠. 그래서 리보세라님에 관련된 임상 10건을 9일부터 발표를 하는데, 8일 날에 이제 레이트 브레이킹 업스트릭에는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이 부분이 이제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들이 데이터 나오니까 우리 시간으로 뭐 추석일 겁니다. 그때 상당히 뭐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이제 에스모에서 그러니까 항서제약의 이제 PD-1저의 캄넬리주맘과 이 병용요법이 공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2차 세컨더리 이제 엔드포인트 관련되는 부분까지 2차 데이터까지 뭐 DCR이라든지 DOR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지표들까지 이제 좀 잘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기존에 이제 가장 이제 시장에서 1차 치료제로 각광을 받고 있는 로슈의 이제 티센트릭하고
아바스틴 관련된 어떤 병용의 이 OS 값이 19개월 정도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넘어가느냐가 뭐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이제 경제성 관련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같은 어떤 기전으로 쓸 수 있죠. 리보세라님이 이제 아바스틴하고 이제 같은 건데, 아바스틴은 이제 항체 치료제로 주사니까 굉장히 좀 고가고요. 리보세라님은 같은 기전의 저분자 물질이니까 굉장히 좀 저렴하고요. 캄넬리주만 같은 경우에도 이제 티센트릭하고 이제 같은 기전의 PD 이제 원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상대적으로 항서제약이 좀 경제성 있게 내오기 때문에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경제성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탁월하고 효과만 어떻게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기타 남아있던 어떤 부분에서 지금 남아있는 게 아스트라제네카의 더발루밤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임핀지죠. 임핀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PD1, PD-L1 관련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터레멜리주만 같은 경우에도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개발한, 요거는 이제 타켓이 CTLA4를 이제, 타켓을 하고 있는 조합인데요.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넥사바 대비해가지고, 이제 생존율 같은 거 부분을 좀 올렸기 때문에 지금, 긴급 사용, 이제, 그 사용 승인 관련되는 부분 허가를 해서 지금 이제 연말까지 승인을 기다리고 있죠. 근데 이제 직접적인 어떤 기전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요거는 두 개 다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 형태로 들어오는 거고, 이 로슈의 디센트릭 아바스틴 조합으로 같이 이제 경쟁 약물을 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사실상 리보세라님과 이 캄넬리주만 밖에는 지금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엑셀리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 카보메틱스, 요것도 이제 경구용 관련되는 이제 저분자 화물질이에요. 여기도 이제 베제프 관련되는 부분과 엑셀이라든지 MET 관련되는 타켓스란 티로신키나의 억제제인데, 이 부분과 이제 티센트릭을 병용했는데 요게 이제 OS 값을 의미있게 개선하지 못했다는 이제 임상 결과가 나오면서 여기도 좀 뭐 실패였죠. 그래서 이 티센트릭하고 아바스틴의 어떤 그 경쟁자로 있는 리보세라닌과 캄넬리주맘이 OS 값 19.2개월의 이 부분들을 좀 근사한 수치라든지 뭐 앞에 뭐 2자가 나온다든지 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계열 내 최고 신학, 이 뭐 포스트 인 클래스, 이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에스모의 어떤 날짜가 지금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 한 달 기간에 이 기대감들을 주가에 어떻게 이제 반영을 하느냐가 가장 이제 중요한 어떤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관련 기사들 조금 더 살펴보면 엑셀리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 카보메틱스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이제 FDA 승인을 받은 경구용 저분자 함물질이거든요. 요거하고 이제 로슈의 이제 티센트릭하고 이제 병용을 했는데요. 이 OS 값 개선이 실패를 했다는 이제 기사가 이제 올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그 간암에서 OS 값을 개선시키는 것은 정말 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PFS 값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PFS 값은 좀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OS 값 개선이 실패하면서 적응증 확대를 뭐 포기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아 있어 가지고 이제 FDA 승인 여부가 이제 연내에 또 결정되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트레멜리주맘하고 이 임핀지, 여기 이제 임상 관련되는 부분, 여기도 이제 타켓이, 여기는 이제 대조군이 이제 넥사바거든요. 넥사바 대비해서 이제 사망위험 값이라든지 3년 후 생존율 값과 이 부분들을 조금 이제 개선했기 때문에 승인 여부가 스트라이드 요법인데요. 올해 안에 이제 결론 내올 수 있는데, 경쟁 구도는 분명히 맞습니다만, 이제 병영에서, 타켓하고 있는 게 표준 치료제, 그러니까 이제 표적 치료제하고, 면역관문 억제제하고, 여기는 둘 다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니까 조금 이제 이 부분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장중에 조금 이제 46,000원대까지 밀렸다가 지금 조금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데요. 오전에 좀 수급을 보게 되면요. 지금 장중에 프로그램은 좀 마이너스로 갔다가 조금 지금 소폭 플러스고 외국계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오전장에는 수급이 조금 지난주 후반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가 흐름에서는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중 라인에서는 이제 45,000원이 나름 지지선인데 오늘 한 46,000원 정도에서 밑꼬리가 나오면 요게 이제 5일선 정도가 장중에 한 46,000원인데 거기 정도 찍고 지금 47,500원 정도 흐름으로서 견조하게 5일선을 타면서 ADX 지표를 보시게 되면 지금 추세 강화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밴드 태깅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 추세 강화의 흐름이 나오면서 이 공매도가 이제 일단 장중에는 이제 뭐 쇼커버링 흐름으로 물량이 들어온다면 확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번 주에는 이제 5만원대 라인을 어떻게 터치하는지를 주중 내내 좀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이제 지선 그 가격들도 5만원대로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9월 달에 이슈를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강력할수록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45,000원이 지지선으로 5만원대를 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가려면 그냥 5만원대를 넘어가서 이제 거래량이 들어가면서 가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조정을 조금 이제 지난주 급등에다 상승 흐름에 대한 조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5일선이라든지 이런 볼린저 밴드 상단선에서 태깅을 하면서 45,000원 위에서 이제 좀 견조한 조정을 하면서 이제 그 추가 상승을 시도하는 이런 흐름이 될지 이 두 가지 부분의 흐름들을 체크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을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오후장에도 이제 보셔야 될 것은 민라인에선 45,000원 밑인데요. 이제 장중에 46,000원이니까 지금 라인에서는 한 47,000원 라인에서 이제 지지가 어떻게 되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타 이제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참여 코드 문의하시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